안녕하세요, 과학맛집의 민혁쌤입니다. 자, 우리 25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아마 여러분들은 태어나기도 전이었겠죠. 그때는 저도 엄청나게 조그만했었는데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 언제 그랬냐는 듯 이렇게 거대해져 버렸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거대해진 과정을 엄청 자세히 알아보려고 해요. 어떻게 이렇게 커졌지? 진짜 참 미스테리하네요. 자, 그러면 바로 칠판으로 가보시죠. 네, 바로 한번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세포 분열에 대해 배웠죠.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세포 분열을 왜 하는가에 대해 배웠어요. 요것을 이제 간략하게 정리를 하자면, 생명체가 커지는 방법 중에서 세포 자체가 커지는 방법이 있었고, 그리고 세포가 분열하면서 개수가 많아지는 방법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사실 더 심플한 거는 그냥 세포가 커지는 거야. 세포 자체가 커져서 생명체가 커지는 게 훨씬 더 약간 이 심플한 방법이죠. 간단하죠. 그렇죠? 근데 굳이 이 세포라고 하는 것이 쪼개지면서 굳이 세포가 이렇게 분열하는 방법을 택하는 이유는, 세포가 분열을 하게 되면은 그냥 커지는 거에 비해서 부피 대비 표면적이 넓어지잖아. 그럼 표면적이 넓어지면 뭐가 좋느냐? 표면적이 넓어지면은 이 물질 교환, 세포가 그러니까 이 산소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내뱉는 그 물질 교환을 하는데 굉장히 유리해진다. 왜냐면 그거를 할 공간이 넓어지는 거니까. 그럼 도대체 이 물질 교환이 유리해지면 뭐가 좋느냐? 이 세포가 좀 더 많은 산소를 얻고 많은 이산화탄소를 내뱉으니까는 좀 더 이렇게 세포 호흡이 활발해지고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하게 되면은 생명체가 더 잘 살아갈 수 있다. 살아가는데 유리하다. 그렇기 때문에 세포는 이 자체가 커지는 것보다는 분열을 통해 가지고 이 덩치를 키운다. 생명체는. 그런 얘기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요약하자면은,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세포가 왜 분열하는가에 대해 배웠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세포가 왜 분열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분열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포가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세포가 어떤 방법에 의해서 분열하는가, 그 분열하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본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은, 자, 여기 보면은 단원명이 나와 있죠. 염색체 수가 유지되는 세포 분열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단원명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이 세포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염색체 수가 유지되는 세포 분열이 있고, 염색체 수가 유지되지 않는 세포 분열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 유지되는 거 배우고, 다음 시간에 유지되지 않는 거 배우고, 이런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아무튼 오늘 배울 것은 염색체 수가 유지되는 세포 분열입니다. 이러한 세포 분열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은 바로 체세포 분열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포 분열은 체세포 분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막 세포가 분열해가지고 막 덩치가 바바바바 커지고, 그런 일반적인 세포 분열은 이 체세포 분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체세포 분열이 정확하게 뭔가에 대해서 알아보면, 이 체자는 몸체자를 씁니다. 몸체자. 그래서 몸에 있는 이 세포가 분열을 한다는 거예요. 몸이 불어난다 이거지. 혹은 내가 이렇게 상처가 팍 났어. 그래서 여기가 팍 패였어. 살점이 떨어져 나갔어. 시간 지나면 어떻게 돼요? 살점이 점점 차오르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 상처 부위에 있는 세포들이 분열을 해가지고 그 개수를 늘려서 빠방하게 이 뜯어져 나간 살점 부분을 채우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몸이 자라나는 거, 몸이 불어나는 거, 이런 게 체세포 분열이라는 겁니다. 자, 그림으로도 여기 나와 있죠. 자, 그림으로도 여기 굉장히 조그만했던 아기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민영쌤도 굉장히 작았던 시절이 있어요. 요만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근데 얘가 시간이 지나면서 자라니까는 이렇게 커졌잖아. 그렇죠?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조그만 친구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커지잖아요. 그렇죠? 이 과정이 왜 일어났는가?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얘가 이렇게 커졌는가? 라고 한다면은, 가장 심플하게 이야기한다면은 체세포 분열을 열심히 했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근데 우리가 이 체세포 분열 그러면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일단 하나의 체세포가 있어요.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가 이렇게 하나 있어요. 근데 얘를 내가 분열을 통해 가지고 2개로 만들고 싶어. 2개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심플하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얘를 갖다가 썩 자르는 거죠. 썩 자르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뭔가 세포가 다시 원래 모양을 수복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두 개의 세포, 그러니까 원래의 크기로 돌아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두 개의 세포로 나누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체세포 분열을 하면은 너무 간단하겠죠. 하지만은 요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내용이 빠져 있어요. 요런 방식으로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왜 큰일이 나느냐 하면은 바로 그 이유는 유전 물질 때문이에요. 우리 몸에 있는 이 모든 세포들은 유전 물질, 아마 유전 물질이라면 여러분들 조금 안 익숙할 것 같고 요걸 조금 더 익숙한 단어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유전 물질은 DNA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DNA는 뭐냐면은 우리 몸의 설계도예요. 설계도. 내 몸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가에 대한 정보가 담겨있는 설계도라 이거죠. 예를 들면 이 DNA라는 것 속에, 그러니까 이 설계도 속에 그냥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설계도, 그 종이라 생각하세요. 아시겠죠? 종이로 된 설계도 있죠? 네. 그 뭐 지도 같은 그런 느낌의, 네. 그런 거라 생각하세요. 이 DNA는 뭐라 적혀 있냐면은, 자, 민영쌤의 DNA를 칩시다. 그럼 민영쌤의 눈동자는 어떤 색깔이고, 민영쌤의 머리카락은 무슨 색깔이고, 민영쌤 머리카락이 뭐 약간 이렇게 뭐 반곱슬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곱슬기가 있는 머리카락이며, 피부의 질감은 어떻고, 피부의 색깔은 어떻고, 그리고 뭐 입술 모양은 어떻고, 눈은 뭐 쌍꺼풀이 있네 없네, 아니면 뭐 피부는 좀 좋고 나쁘고, 혹은 더 나아가서 민영쌤이 먼 미래에 탈모가 될 것인지 말 것인지 안 돼야 될 텐데요. 자, 아무튼 그런 내용들이 이 DNA에 다 들어있단 말이야. 다 정보가 다 적혀있어요. 마치 컴퓨터 프로그래밍 해놓은 것처럼. 그런데 이 DNA라고 하는 이 우리 몸의 설계도를 그냥 어디 굉장히 중요한 곳에, 뭐 예를 들면 심장 이런 곳에 딱 보관을 해놓고 그 설계도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설계도가 어디에 보관돼 있냐면은 세포 하나하나마다 전부 다 설계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었는데 이 민영쌤은 약 60조 개의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다 했잖아. 그 세포들 한 개 한 개가 전부 다 민영쌤에 대한 설계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거야. 자, 세포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세포가 민영쌤에 대한 이런, 자, 지도로 표현해 볼게요. 설계도를. 이런 설계도 지도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야. 이렇게 설계도를 한 장 가지고 있어요. 딱 한 장. 아시겠죠? 저 두 장 아닙니다. 딱 한 장 갖고 있어요. 자, 근데 얘를 갖다가 오케이 좋아. 자, 얘 이제 분열할 거야. 두 마리로 만들어야겠어. 민영쌤이 다쳤어. 혹은 민영쌤 키가 더 크려고 해. 좀 더 크고 싶은데 안 크더라고요. 네, 이거는 좀 너무 비현실적인 얘기고, 다쳤어. 다쳐가지고 이제 여기 상처를 수복해야 돼. 회복해야 돼. 그래서 세포분을 통해서 여기를 채우고 싶어. 다른 살로. 그러면은 자기가 분열을 하겠죠. 근데 분열하려고 하는데 그냥 얘가 싹둑 잘리는 거야. 그러면은 물론 얘가 두 개의 세포로 될 수는 있겠죠. 근데 뭐가 문제냐면은 이렇게 되는 거야. 설계도가 반쪽짜리 설계도가 나와버리는 거야.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냥 싹둑 잘려버리면은 세포야 뭐 이 크기를 잘 먹으면 회복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이 세포가 이 유전 물질을 반쪽밖에 못 가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지금 질문이 나와 있죠. 근데 그냥 세포를 반으로 자르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이 세포 하나마다 설계도를 한 장씩 가지고 있는데 그냥 이를 반으로 팍 자르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은 하나의 세포가 유전 물질을 반밖에 못 가진다는 거죠. 사실 아니 선생님 뭐 유전 물질 그거 반만 가지면 뭐가 문제인데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이 세포 분열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한단 말이야. 근데 어떤 특정 세포가 분열을 하면서 유전 물질을 그래서 반반 나눠줬어. 오케이. 뭐 반만 있어도 뭐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 없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중에 얘가 그럼 또 분열한다 생각해봐. 그럼 반 갖고 있는 애가 분열을 또 두 개로 했어. 그럼 얼마가 되겠어요? 가지고 있는 유전 물질이 4분의 1로 줄어들 거 아니야. 그쵸? 그리고 만약에 또 그 4분의 1만 갖고 있는 애가 또 분열하고 또 분열하고 또 분열하고 계속 분열을 해. 그럼 언젠가는 이 세포가 유전 물질을 거의 가지지 않게 되어버린다 이거죠. 그런 문제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모든 세포들은 하나의 설계도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유지를 시켜줘야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 대답하면서 한번 따라와 주세요.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자, 얘가 분열을 하려고 해. 근데 설계도를 딱 한 장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민영쌤이 반으로 딱 분해해가지고 갑자기 두 마리가 되려고 해. 근데 민영쌤은 설계도를 한 장만 가지고 있어요. 설계도를 한 장만 가지고 있는데 이제 분열을 했는데 분열한 친구들이 각각 설계도 한 장 한 장씩 가지도록 만들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정지 버튼 눌러도 됩니다. 자, 잠깐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일까? 네, 여러분들 충분히 생각해 보셨죠? 여기에 대한 해답은 정말 간단합니다. 뭐냐면 이 설계도를 한 장 복사하는 거야. 그래서 2장으로 만드는 거야. 그러고 나서 설계도가 2장이 딱 되면은 그러면 오케이, 좋아, 이제 분열하자. 싹 분열해서 민영쌤이 2마리가 싹 됐어. 2마리가 싹 되고 나서 자, 좋아, 나는 이제 원래 있던 설계도 이거 원본 가져갈게. 너는 이거 복사본 있지? 요거 너 가져. 그러면은 민영쌤이 2마리가 되고도, 그러니까 세포가 2개가 되고도 각자 설계도를 한 장 한 장씩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쌤이 여러분들한테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은, 이 세포가 그냥 싹 잘리면 안 되고 분열하기 위해선 반드시 그 준비 단계로 한 가지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DNA를 2배로 복제하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결책 설계도를 한 장 더 복제한다. 키워드는 복제입니다. DNA를 복제를 하는 게 우선이라 이거야. 반드시 체세포 분열, 즉 이 유전 물질이 유지되는, 아까 단어명이 나왔었죠? 유전 물질이 유지되는 세포 분열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세포 분열 하기 전에 가장 먼저 뭐 해야 한다? 대답하면서 따라와 주세요. 가장 먼저 뭐 해야 한다? 설계도, 즉 DNA를 일단 2배로 복제를 하고 그러고 나서 세포 분열을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인과관계를 여러분이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생각보다 이 체세포 분열을 할 때 유전 물질을 복제해야 한다 라고 그냥 기계적으로 알려주는 뭐 그런 매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복제를 하는지 그 원인을 굉장히 논리적으로 잘 알고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이 세포 분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았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아무튼 이 세포 분열을 할 때 반드시 DNA를 먼저 한번 2배로 복제를 딱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세포 분열에 들어가야지만 유전 물질의 양이 유지가 되면서 온전한 2개의 세포로 분열될 수가 있다. 아시겠죠? 이거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이 모자람이 없는 부분이어서 제가 계속 했던 말 또 하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전에 배웠던 내용을 잘 적용해가지고 이 체세포 분열의 정확한 방법, 정확한 이 순서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러고 이제 이번 수업은 이 내용적인 부분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내용이에요. 잘 따라오세요. 집중해서. 요 부분이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 중에서 정말 핵심적인 내용이고, 앞에 배웠던 것들은 요것의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중해서 잘 따라오세요. 지금부터 포인트예요. 자, 우선은 이 체세포 분열의 과정을 몇 단계로 나누어 놨는데요. 처음부터 한번 봅시다. 자, 처음에 이게 이제 처음인데요. 처음에 평상시의 세포는 어떤 형태를 띠고 있냐면은 이 세포 안에 아까 전에 DNA라고 하는 유전 물질이 들어있다 했었죠. 내 몸에 설계도가 들어있다 했었죠. 그래서 근데 그 설계도가 평상시에 어떤 식으로 있냐면은 우리가 그 실을 막 풀어. 그래가지고 이 실을 막 이렇게 꼬아놔. 막 이 얘네들끼리 뭉치로 막 이렇게 되게 만들어. 뭐라 표현해야 되지? 막 이걸 할 때 막 이렇게 만들어. 꼬이게. 그러면은 얘가 이제 이런 식으로 막 꼬여 있을 겁니다. 유전 물질이 실처럼 생겼는데 얘가 막 이런 식으로 꼬여 있을 거예요. 이렇게 꼬여 있는 상태에서 아까 전에 체세포 분열, 즉 유전 물질이 줄어들지 않도록 세포 분열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뭐부터 해야 한다 했어요? 여러분들 대답하면서 따라와 주세요. 자, 가장 먼저 뭐 해야 한다 했죠? 그렇죠.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유전 물질의 복제였죠. 그래서 이걸 2배로 만듭니다. 자, 원래는 한 요만큼 있으니까는 자, 2배로 만들면 더 많이 이렇게 꼬여 있겠죠. 딱 봐도 실타래가 더 많아졌죠, 그쵸? 이렇게 2배로 유전 물질이 양이 빡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얘를 2개로 분리를 하려고 봤는데 실타래가 너무 똘똘똘똘 꼬여 있어. 그래서 내가 이거를 절반으로 정확하게 딱 나누려고 하니까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세포가 어떤 일을 하냐 하면은 얘네를 정확하게 둘로 딱 나누도록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모양을 잡아줘. 이 DNA 모양을 잡아줘요. 근데 어떤 모양으로 잡아주냐면은 약간 희한한 막대기 모양으로 잡아줍니다. 그래서 그걸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된다는 거야. 요렇게 막대기 모양으로 나눠져요. 그리고 요렇게 막대기 모양으로 나눠져요. 이렇게 모양을 갖추게 되면은 얘네를 이제 나누려고 할 때 딱 와가지고 그냥 요렇게 절반 딱 자르면은 정확하게 유전 물질을 반반씩 가져갈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나중에 이렇게 세포가 2개가 되는데 한 개 요거 한 개 가져가고, 요쪽에서는 요거 한 개 가져가고, 이러면은 딱 정확하게 반으로 나눴다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막 실타래로 꼬여 있는 거를 그냥 정확하게 반반 딱 나눠 가져가기가 힘드니까는, 그러니까는 해주는 작업이 뭐냐면은 요렇게 뭔가 형체를 띠도록 만들어준다.
이렇게 이렇게 막대기 모양의 형체를 띠도록 만들어준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체세포 분열을 할 때 전기에, 그러니까 가장 초반 부분에 하는 일입니다. 일단 복제는 그냥 완전 시작 부분에서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전기라고 하는 단계에서 이 모양을 딱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모양이 딱 잡힌 것을 보고 우리는 뭐라 하냐면은, 요 막대기 모양, 요 모양이 딱 잡힌 애들 있죠. 얘네를 보고 우리 뭐라 하냐면은 염색체라고 부릅니다. 그죠? 염색체는 이렇게 딱 모양이 잡힌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선생님은 염색체를 여기 2개 그렸죠. 근데 실제로 인간은 염색체를 2개만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염색체를 총 46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세포당. 그래가지고 지금은 2개만 그렸어요. 왜냐면 여기에다가 내가 46개를 다 그릴 수 없잖아.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의 설명과 그리고 저의 편의를 고려해서 딱 2개만 그렸습니다. 원래 실제로는 46개가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중기가 됐어요. 한 단계 더 갔어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얘네 2개를 이제 반반씩 딱 가져갈 준비를 합니다. 가져가기 위해서 이제 그 도마 위에 탁탁 올려놓는 거야. 도마 위에 탁 올리고 이게 싹 썰어서 가는 거지. 자, 그래서 어디에 정렬을 하냐면은 가운데다가 딱 정렬을 해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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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놔두고, 그리고 파란 색깔도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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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누는데, 여기다 정말 독특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염색체에 뭔가 이거를 이제 양쪽 끝으로 가져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실이 붙어요. 이 실을 보고 우리 뭐라 하냐면은 방추사라고 부릅니다. 방추사. 실사자를 쓴 거겠죠. 방추는 뭔지 모르겠다. 하여튼 방추사라고 하는 어떤 이 실이 붙습니다. 자, 실이 딱 붙었어요. 그러면 얘네 딱 왜 붙은 거겠어요? 그렇죠. 바로 여기서 딱 잡아 당기면은 그럼 반반씩 딱딱 나눠가지고 가져가겠죠. 그렇죠? 네. 그러기 위해서 실이 붙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실이 얘네들을 이 후기로 넘어가면서 쫙 잡아당겨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얘네들이 반씩 쫙 뜯어져 나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표현을 하면은 이 후기로 넘어가면서는 이렇게 됩니다. 하나, 하나. 이런 식으로 되고 방추사에 끌려가지고 이렇게 쭉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살짝 이제 이게 얘네들이 들어가기 시작하겠죠. 그렇죠? 살짝 오목하게 들어가기 시작하겠죠. 그러다가 얘네가 뚝 하고 완전히 분리가 돼버리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쪽에는 요거 하나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자, 어때요? 정확하게 유전 물질이 반반으로 이제 나눠지게 됐죠. 그래서 여기서 2배로 많아지게 이렇게 복제됐던 것이 여기에서 다시 절반씩 나눠가지게 됐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에서 더 이상은 얘네가 이렇게 빳빳하게 형태를 이루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아까 전에 이 형태를 이루고 있었던 이유, 즉 염색체의 형태를 띠고 있었던 이유는 얘네가 정확하게 반반씩 가져가도록, 이제 쉽게 가져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형태를 띠고 있었던 것이고, 얘 더 이상은 이렇게 형태를 띠고 있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제 다시 얘네가 이렇게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때요? 이런 일련의 과정을 딱 거치게 되니까는 처음 상태였던 이 세포가 정확하게 같은 양의 유전 물질을 가진 2개의 세포로 나눠지게 됐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보고 우리는 체세포 분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백지를 펴놓고 이 과정을 그냥 스스로 쫙쫙쫙 그리면서 맞아, 이래서 이런 거, 저래서 저런 거고 막 이렇게 설명하면서 어느 정도 그릴 수 있다 라고 하면은 이번 단어는 거의 완벽하게 정복됐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여러분들 자, 지금 보면은 선생님이 약간 좀 교과서적인 단어들을 안 썼어요. 그냥 이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선생님만의 표현을 한번 이렇게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을 이제 쭉 여러분들한테 외우기 쉽도록 앞 글자만 따면 어떻게 되냐? 처음에 복제, 그리고 등장, 염색체 등장, 그리고 정렬, 그리고 끌려가기, 그리고 뚝 떨어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걸 이제 앞 글자만 따면 복등정끌뚝, 복등정끌뚝 이렇게 외워보세요. 무슨 의미냐고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뭔가 입에 잘 붙어. 복등정끌뚝, 복등정끌뚝. 뭔가 입에 잘 붙어. 아니니? 아님 말고. 아무튼 복등정끌뚝, 복제, 염색체 등장, 그다음 정렬, 그리고 끌려가기, 뚝 떨어지기. 이렇게 아시겠죠? 괜찮지 않나요? 아닌가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우리 오늘 배워야 될 내용은 끝이 났고,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는 민영쌤의 순한 맛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자, 우리 순한 맛에서는 뭐 그렇게 막 다룰 내용은 아까 그 복등정끌뚝만 외우면 돼. 복등정끌뚝. 알겠죠? 복제, 염색체 등장, 그리고 정렬, 그리고 끌려가기, 뚝 떨어지기. 어때요? 괜찮지 않나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는 거는 요 막대 형태, 뭔가 이렇게 모양을 띠고 있는 이 녀석을 보고 우리는 염색체라고 부르고, 이 염색체를 구성하고 있는 그 재료가 뭐냐면 DNA, 즉 유전 물질이다. 요 정도는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복등정끌뚝, 복등정끌뚝. 네. 자, 그래서 우리 이거 순한 맛은 완전 빠르게 끝을 내고요. 자, 그리고 나서 미학쌤의 시식 코너 딱 한 문제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은 여러분들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겠어요? 이쯤 되면 알 때도 됐는데 우리 정지 버튼 딱 눌러야죠, 그쵸? 정지 버튼 딱 누르고 먼저 풀어보세요. 알겠죠? 이 서술형 문항인데 꽤 괜찮게 구성한 것 같아요. 먼저 한번 풀어보세요. 정지 버튼 누르시고. 자,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정지 버튼 누르고 양심적으로 다 풀었다 생각하고 그리고 해설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자, 우선은 문제 읽어볼게요. 아래 그림은 체세포 분열 전기 염색체의 모습이다. 전기. 아까 이렇게 딱 모양을 딱 잡게 됐죠, 그쵸? 염색체 등장. 그러니까 복등 정끌뚝 중에서 이제 등장에, 등에 해당하겠죠. 복은 시작이었고 등은 이제 전기였잖아, 그치? 염색체 등장하면서 딱 모양을 띈 거. 그게 이거죠, 그쵸? 그때 이 모습인데 그림 속 A와 B는 같은 DNA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러니까 지금 A라고 하는 요쪽 요거 한 막대기, 그리고 요거 한 막대기, 이렇게 두 개가 서로 같은 DNA를 가지고 있어요. A와 B가.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되어 있죠. 그 이유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처음에 그 시작 부분에 복 부분 복제한다 했죠, 그쵸? 그 복제한 거를 우리가 이런 모양을 띠는 이유가 뭐라 했어요? 정확하게 반씩 딱 가져가기 위해서 모양을 이룬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모양을 이룰 때 얘랑 A랑 B랑 이렇게 나눠가지고 가지고 갈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세포 A로 갈 거고 얘는 세포 B로 갈 거예요. 그런데 얘랑 만약에 같은 DNA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면은, 얘네 두 개가 같은 지도를 가지고 있는 게, 그러니까 같은 설계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면은, 그러면은 쪽에 있는 A 세포랑 얘를 가져간 B 세포는 서로 다른 설계도를 가지고 있는 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제를 하고 얘네를 염색체로 딱 모양을 잡도록 할 때, 그때 A와 B 각각에다가 정확하게 똑같은 이 DNA가 구성되도록 이렇게 모양을 딱 잡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기와 후기를 거치면서 이렇게 딱 반씩 가져가게 되면은 얘를 가져간 세포 A랑 얘를 가져간 세포 B랑 둘 다 똑같은 DNA, 똑같은 설계도를 가진 그런 세포가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뭐 요거를 이제 풀어서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굳이 적는다면은 뭐 A와 B는 이제 중기와 후기를 거치면서 서로 다른 세포에 들어가게 될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세포가 똑같은 DNA를, 유전 정보를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A와 B가 서로 같은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가지도록 구성을 해야지만, 그래야지만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뭐 그런 내용을 적어보세요. 정리는 여러분들이 제 설명을 듣고 알아서 잘 하실 수 있죠, 그쵸? 여기 자막으로 띄워드릴게요. 자, 여기 자막 떴나요? 네, 이거 보고 적으세요. 아시겠죠? 네, 일일이 적기는 조금, 네. 하여튼. 자,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오늘 또 이 마지막 영광의 화면까지 같이 와준 친구들. 끝까지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재미있고 유익한 수업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과학 맛집의 민혁 쌤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볼게요. 안녕!